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금만 현명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사례자 10분을 만나보며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례 1. 은퇴 후에도 열정 가득한 액티브 시니어 부부로 60대 초반. 남편은 중견 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고 부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서울 외곽의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산은 현금 5억 원과 주택 한 채. 은퇴 후에도 여행, 취미생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고민은 자산이 적지 않지만 앞으로 얼마나 쓸지 몰라 무작정 낭비할 수는 없고 또 너무 아껴 쓰자니 청춘을 바쳐 일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은 이미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산을 유동성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 나누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 단기 생활비는 고금리 예금으로. 앞으로 5년 정도 쓸 생활비는 CMA나 파킹 통장 등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넣어두세요.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갑자기 필요한 돈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2. 장기 자산은 배당주, 인컴형 펀드로 남은 자산은 당장 쓰지 않을 돈이니 안정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나 채권에 투자하는 인컴형 펀드 또는 부동산 리츠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이 적으면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금을 만들어주어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활용 고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당장 집을 팔 필요 없이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결론. 두 분처럼 활동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이 스스로 일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 2.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빈둥지 부모로 60대 후반 부부. 자녀 결혼, 사업자금 지원 등으로 재산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 전부입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이 유일한 고정 수입입니다. 고민은 부족한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직 몸은 건강한데 이대로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의 힘을 빌리세요. 두 분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외에 매달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생활비는 소일거리로 채우세요. 몸이 건강하시니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아파트 경비, 청소,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수입을 올리면 심리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용돈을 버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3. 절약은 습관, 건강은 투자. 즉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단 관리나 걷기, 운동 등 건강관리는 미래의 병원비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론.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두 분의 노후를 스스로 챙기시는 모습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사례 3.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홀로 선 가장으로 60대 중반 남성.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해 연금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자녀는 결혼 후 멀리 살고 있어 홀로 지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민은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혼자라는 불안감을 자산 관리로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은 안정적인 생활비, 퇴직금은 비상금과 투자 자산으로 월 250만 원의 연금은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과 남은 여생을 위한 투자 자산으로 분리하세요. 비상금은 CMA 통장에, 나머지는 장기 국채나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로움을 해결할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세요.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취미생활, 예를 들어 악기나 미술,
등산 등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돈이 아닌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사례사.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인 워킹맘 은퇴자로 50대 후반 여성.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일해왔고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왔습니다. 현금 자산 3억 원과 수도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민은 아직 젊다고 느껴서 은퇴가 실감나지 않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은 이미 훌륭한 재테크 습관을 몸에 익히셨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1. 재취업은 돈보다 경험에 초점을 맞추세요. 굳이 힘든 정규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강사, 컨설턴트, 재능 기부 등 경험을 파는 일을 찾아보세요. 경제적 여유도 누리면서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이 더 커집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을 묵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자녀나 가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 요리, 그림 등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노후가 더욱 행복해집니다. 결론. 두 분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세요. 사례 5. 소박한 노후를 꿈꾸는 귀농 부부. 50대 중반으로 도시 생활에 지쳐 퇴직 후 귀농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했고 남은 자산은 2억 원입니다. 부부의 국민연금 합산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고민은 전원주택 건축 비용과 귀농 초기 정착 비용이 걱정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고민입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의 노후 계획은 전원 생활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귀농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교육, 정착 자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고 신청하면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급자족이 최고의 투자죠. 직접 농사지어 채소를 키우고 닭을 키워 달걀을 얻는 등 자급자족 생활은 식비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키운 작물을 판매하여 부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시골 생활의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하세요. 도시에서처럼 편의점, 식당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없으니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연료비, 난방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등 생각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농은 아름다운 꿈이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없다면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필수입니다. 사례 6. 부채를 안고 은퇴한 위기의 가장으로 60대 초반 남성. 사업 실패로 인해 퇴직금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남아있고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앞으로의 노후가 막막합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해결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집중.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은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아 부채를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소일거리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아르바이트, 경비직 등 다양한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위기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씩 수입을 늘려나간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펀드 투자의 실패로 손실을 본 투자 은퇴자로 60대 초반의 남성. 은퇴 후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공격적인 펀드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산은 현금 1억 원과 소규모 아파트 한 채.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예정. 고민은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금융상품에도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투자 실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 투자의 T자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투자의 시기가 아닙니다. 손실에 대한 심리적 회복이 먼저입니다. 남은 자산은 CMA나 파킹 통장 등 안전 자산에 넣어두세요. 2.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당장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남는 자금은 국채나 예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 배움에 투자하세요.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투자 교육을 받거나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투자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투자 실패는 아픈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례 8.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무자산 은퇴자로 70대 초반 부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을 위한 삶이 먼저입니다. 1.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의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례 9. 젊은 시절부터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한 모범생 예비은퇴자로 50대 중반 여성.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저축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현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은퇴까지 5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은 이미 훌륭한 노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관리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세요. 남은 5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하여 힘들게 모은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저위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거나 자산 일부를 배당주에 투자하여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훌륭한 노후 준비는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그 노후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사례 10. 평생 벌어 평생 쓴 소비 지향적 은퇴자로 60대 중반 부부. 평생 동안 돈을 버는 족족 다 써서 노후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자산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천만 원,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예정. 고민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제는 소비 습관을 바꾸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가계부부터 쓰세요.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5천만 원의 현금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보충하세요. 3.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값비싼 취미 대신 공원 산책, 도서관 이용, 무료 강좌 수강 등 돈이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결론.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10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